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이번 일주일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다. 보건당국의 말입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따라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하죠.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적용됐습니다. 밤 9시부터 식당의 야간 영업이 금지되고요. 포장 배달만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 판매점 매장 내에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죠. 이게 자영업자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한 건 그만큼 지금의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자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했습니다. 손영래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주말 동안에도 쉬지 못하고 많은 이제 방역당국 관계된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 시행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인터뷰에서는요, 제 반장님께서 주말 동안의 상황을 지켜보고 3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중간 단계, 이게 2.5단계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데 많은 언론들에서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편의상 이제 2.5단계라는 용어를 저희가 일단은 좀 쓰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이번 일주일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다. 우선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쪽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6일 날 2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2주 가까이 환자 추이가 2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네. 그뿐 아니라 이제 경로 이상 환자가 상당히 증가해서 거의 20%대에 진입하고 있고 방역망 내 저희 환자 관리 비율도 되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이제 좀 걱정스러웠던 게 네. 중심 감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하고 광복절 집회 쪽에 예. 거기에서 아마 검사가 좀 미진했던 관계로 다수의 확진자들을 제가 좀 놓쳤다라고 보고 있고. 검사가 미진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을 전혀 전수 검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검사율이 한 사랑제일교회는 한 60%, 예. 광복절 집회 쪽은 전체적으로 한 20%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예, 거기에 잠복돼 있던 확진자분들이 아마 지역으로 번져서 네. 이게 새로운 다수의 집단 감염을 야기하는 것들이 함께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잠적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또 명단 파악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제가 놓쳤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제한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하는 거를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부인하기 힘들 것 같은데 협조, 자영업자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좀 다독이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특히 업종별 차별이나 또는 규모별 차별로 나만 손해본다, 우리만 손해본다 이런 업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워낙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을 좀 한정적으로 각종 제한들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업종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나타나게 될 부분들이고요. 다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걸 지원하기에는 사실 지자체 등과 중앙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거나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어쨌든 간에 상황이 급해서 일단 우선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좀 이러한 조치를 완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영업장은 그 규정을 대놓고 위반하기도 했고 또 그냥 배짱 영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규정 위반하면 어떤 조치 취하실 건지 또 예. 뭐 조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적용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예. 그 이번 일요일까지는 수도권의 지자체들하고 중앙부처들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9시 이후에 이 매장 운영을 안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 사례를 적발하든지 네. 아니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해서 네. 영업 운영을 좀 중단시키게 될 거고요. 네. 이와 함께 3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같이 징수하게 될 겁니다. 네, 뭐 즉각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일단은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예. 그 이후에 다시 2단계로 약간 내릴지 아니면 이른바 2.5단계를 유지할지 또는 3단계로 올릴지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언제까지 결정이 나올까요? 일단 이번 주에 환자 발생들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감소세를 좀 계속 폭발 직전에 있는 이 상황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네. 환자가 좀 안정적으로 주는 국면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최종적으로 그 환자의 발생 수준이 네. 저희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느냐 네. 하는 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워낙 자영업자들이나 생계를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큰 조치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을 함께 좀 균형감 있게 고려해서 주말 가까이 들어와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그런 결정을 계속 내려주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이제 정은경 본부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그러니까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경고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걱정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가 그것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모형을 계속 돌려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을 측정해서 네. 예를 들면 한 명이 몇 명에게 지금 옮길 수 있느냐 며칠 만에 그런 걸 가지고 현재 몇 명의 감염자가 있을 때 이게 어느 식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네. 하는 거를 여러 모형으로 예측을 해보는데 네. 이제 정경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런 예측 모형 중에서도 좀 최악의 가능성이 있는 모델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대규모 유행의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 대규모 유행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네. 그리고 그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는 하루 800에서 최대 2,000명까지 나오는 그런 모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지금 보고 네. 이른바 이 2단계에서 한 번 더 이 방역 조치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참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 방역의 걸림돌이 이제 걸림돌 정도가 아니죠.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의료계의 진료 거부 이제 사태잖아요. 일단 댓글 중에도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틀린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옳은 겁니까?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좀 파업이라 보기에는 저희도 좀 맞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파업은 이제 고용이나 생계의 위험을 좀 무릅쓰고 네. 근로자들이 이제 영업장을 이탈하는 건데 네. 지금 이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뭐 고용이나 생계, 의사 면허 등 같은 신분 면에서는 지금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사실 좀 집단적인 진료 거부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도. 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사유를 들면서 이번 진료 거부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거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제 그 한정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전여충기 일단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든지 공공의대 신설 관련된 이런 법안 처리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밝혀줬던 거고요. 전공의 단체에서는 계속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신뢰할 그 수 없다. 약속에 저희가 이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의 위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정부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국회 차원에서도 이행을 점검해 주겠다라고 해준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 전공의 측에서 단체 측에서 정부 말을 못 믿겠다. 이거 약속 어떻게 믿냐? 뭐 번복하면 어떡하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간단한 내용이라도 뭐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라도 뭐 문서화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합의문을 이미 제시했었고 그 합의문에 동의한다 그러면 사실은 서명까지 하는 것도 충분히 제안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원만하게 타협이 안 된 상황인데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상당히 좀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하는 환자가 벌써 2명이나 나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리고 또 어제 의사들의 어떤 무기한 집단유진 여기서부터는 합리적 선을 넘은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도 직접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관련된 부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의사 측에 양보하거나 뭐 양해를 구하면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인가요?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대한의 양보안을 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보할 만큼 다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정책 추진은 중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합치고 이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장도 같이 봐주겠다고 하셨고 의료계 쪽에 국립대병원이나 사립대병원, 수련병원 협의 같은 다수의 의료계 원로들도 함께 그 이행을 점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이면 사실은 그간 전공의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다 들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그 집단유지를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유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더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는 좀 불명료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누구 말이 옳으냐 누가 틀렸냐와 관계없이 사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는 현장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해서 뭐 내가 또는 뭐 내 가족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서 이게 의료 공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지금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생명이 위중한 중증 환자들이 들어오는 곳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수술이나 검사들이 꽤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은 잘 안 드러나지만 암을 진단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진단이 늦어진다든지 암 수술이 늦어지면서 전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식의 폭풍 같은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암 환자 중에서 이제 뭐 항암 치료 등을 비롯한 뭐 수술 외의 치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장도 현재 발생하는 중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확실한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병원들이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직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심장 검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근경색이나 이런 분들이었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사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처치가 연기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조기에 치료받았을 가능성들이
줄어들 네.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이제 의대생들도 동맹휴학 이어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내일이 의사 국가시험이잖아요. 예. 이거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지 만약에 많은 수의 의대생들이 응시하지 않으면 이거 혹시 올해 안에 뭐 추후에 일정 다시 잡아서 시험 다시 치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의사국가고시는 당초 9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공지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의대생들이 이 시험을 안 치겠다고 취소원을 지금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또 치겠다고 하는 의대생들도 꽤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까 이 시험을 네. 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분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정대로 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예, 예. 그래서 내일부터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네. 그리고 취소원을 접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지금 이게 단체 행동이어서 좀 억압적인 분위기였는지 네. 개인의 분명한 의사였는지를 지금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전화를 걸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어허. 지금 계속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전화를 해서 의사를 물을 테니 네. 확실하게 만약 취소를 한 거면 네. 취소를 했다라고 응답을 좀 해달라. 아. 이게 돈이 꽤 비싼 응시료가 있어서 오. 그 응시료를 제가 만약 정말 확실한 의사라면 네.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응시료를. 아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